어제 제가 사실은 방송하다가 뭐라 그럴까 이거를 탁 그 정신이 그냥 확 나간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그 댓글에 어떤 분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황우나 무죄 났다라고 댓글에 딱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간단하게 그 부분 제가 말씀만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딱 읽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머리가 잠깐 한 뭐 0.1초라도 딱 멈춰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말이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진짜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황우나 무죄가 나오는 게 송철호 시장 무죄가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뇌가 갑자기 0.1초라도 딱 정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말이 꼬이고 그랬던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박선원 의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좀 더 해야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스텝이 좀 꼬였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뭐를 기대했느냐. 아 그래 황운하가 그 무죄 판결이 났어. 송철호가 무죄 판결이 났어. 송철호는 어떤 사람입니까? 송철호는요. 송철호 시장도 역시 변호사 출신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좋아하는 형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뭐 문재인의 소원은 통일이었나? 아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송철호 형님이 당선되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선이 됐잖아요.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은 그래 고등법원에서 1심보다 더 꼼꼼히 보고 그러한 치밀한 법리를 딱 세워가지고 그래서 무죄가 맞았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차라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제가 뭐 이런 거 뭐 신문 기사도 못 보고 그랬으니까 그냥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결과만 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뭐 1심이 잘못된 거고 항소심이 맞는 거니까 그래도 항소심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뭐 실력이나 경륜이나 이런 게 뛰어난 분들이 고등법원 뭐 재판장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답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어제 제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신문에 나온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아직 뭐 판결문 이런 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쭉 내용을 갖다가 봤더니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논리로 진짜 1심에서 그 썼던 그 판결을 항소심에서 깰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더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같이 법원의 판사님들에 대한 그 존경은 고사하고 그냥 판사들에 대한 그 뭐랄까 신뢰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그 하나를 갖다 더 얹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재판을 이딴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내란죄든 탄핵이든 다 무죄가 나올 수 있겠네. 탄핵도 기각이 나올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유죄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탄핵돼야 되고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아직 그 판결문 보진 못했지만은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기사에 나온 걸 갖다 쭉 보니까 어떤 뉘앙스냐면은 판사가 담당 재판부가 재판장 그다음에 주심 이런 담당 재판부가 아예 결론을 딱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증거를 끼워 맞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예컨대 헌법재판관 최소한 3명이 탄핵 기각이야 이걸 갖다가 딱 그 결론을 맞춰 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증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취사 선택하면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그 항소 그 뭐랄까 내란죄 관련된 재판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규현 부장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무죄 이렇게 딱 해놓고 지규현 부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 나 서울대법대 선배고 뭐 그러니까 나 이 사람 무죄 대통령 무죄를 만들어 줘야지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증언 증거 이런 거 다 불리한 건 다 배척하고 유리한 것만 다 해가지고 그걸로만 판결문 딱 쓰면은 그럼 되지 않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결론에 민주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사법부가 굉장히 큰 위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황운하 사건을 갖다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황운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사진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어제 판결이 딱 났는데 아주 그냥 왼쪽에 계신 분이 송철호 시장, 오른쪽이 황운하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송철호 시장님은 이제 연세가 높아요. 송철호 시장 70 넘지 않았나? 황운하 그 의원도 제가 봤을 때 1학번 정도 되니까 저보다 5살 위니까 옛날 나이로 치면 60대 이제 중반을 갖다 가고 있는데 송철호 시장은 훨씬 더 나이가 많죠. 70대 한 중반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송 시장님 좋으시겠어요? 무죄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황운하 의원은 표정이 뭐 그렇게까지 밝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다음 사진. 그래서 이 사진도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황운하 그 의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뭐 털모자 달린 거 그 입고 있는 외투 입고는 있는 그 사람이 출입국 관리 본부장 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랑 86학번 동기인데 국회의원 됐습니다. 뭐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계신 분 아주 그냥 그다음 맨 오른쪽은 신장식 의원이네. 다 그냥 기분이 아주 그냥 째지는데 왜 황운하는 약간 어설픈 웃음을 갖다가 짓고 있나? 조금 뭐 양심의 가책이 있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갖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송철호 후보가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서 그 상대방 후보, 국민의힘 후보 누굽니까? 김기현 전 대표잖아요. 그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고 그 다음에 송철호가 황운하를 만난 지 한 달쯤 뒤에 당시 그 나중에 부시장이 됐던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만나가지고 김기현 후보의 비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했더니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정보를 재가공해가지고 바나나우유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에다가 수사를 하도록 하명을 내린 것이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핵심적인 그냥 그 큰 틀에서 보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증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청와대 경찰 막 이런 데에서 일을 갖다가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뭐 좋은 일입니까? 만약에 들통나면 큰일 날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할 때 뭐 녹음을 하겠습니까? 녹취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공문을 갖다가 내려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든 범죄가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지만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언이 누구냐? 윤장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송철호 시장의 핵심 측근이에요. 그 윤장우라고 하는 사람이 법원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어요. 어떤 증언을 했느냐? 송철호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 어떤 이야기? 내가 황운하 경찰청장에게 울산청장에게 수사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송철호 캠프에서 선거 전략을 2018년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광역시장 선거 선거 전략을 갖다가 딱 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선거 전략을 짰을 때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선거 전략을 짰느냐?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을 수사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 전략을 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공천을 받았어요. 공천을 받았는데 김기현 후보에 대한 그 사무실, 선거 사무실 있지 않겠습니까? 장미애 제자님도 감사드립니다.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딱 그 공천을 받았어요. 야, 울산에서 공천 받았으면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도 울산에다가, 울산은 조금 어려운가? 뭐 어쨌든 그래도 김기현 정도 되면 울산에서 공천 받으면 내가 또 시장 되는 거지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공천 받아서 기분 좋다라고 했는데 공천 받던 바로 그날,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그날 경찰들이 덮쳐가지고 압수수색을 갖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이 확 빠지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에다가 수사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언제까지? 선거가 있던 날까지 몇 번 보고했게요? 몇 번 보고했냐면 18번을 보고했대요. 18회를 보고를 갖다가 했대요.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한 서너 번 한 것도 아니고 10번 한 것도 아니고 무려 18번이나 청와대에다가 그 보고를, 수사 상황을 갖다 보고를 갖다가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범죄 첩보서라고 하는 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범죄 첩보서가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증거로 다 제출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갔던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명 수사를 갖다가 딱 하명이 내려왔더니 사실은 뭐 울산 하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텃밭이고, 그러니까 뭐 울산 북구나 이런 데는 이제 노동자들, 그 근로자들의 그 파워가 세니까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오히려 뭐 노동당이나 이런 쪽에서 그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울산이라고 하는 거는 영남권이니까 전반적으로 그 국민의힘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지방경찰청의 그 경찰들이 하명 수사가 청와대에서 딱 내려오니까 나 이런 수사 할 수 없어. 지금 그 선거에다가 개입하는 그런 그 수사인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수사 지시를 거부를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경찰들 좌천되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쫙 있었는데, 그런데 황운하에 대해서 무죄고, 송철호도 무죄고, 관련된 사람들도 거의 다 무죄고. 그래가지고 제가 희한해가지고 도대체 그 고등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 무죄를 때리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물론 이건 제 언론에 나온 것만 제가 정리를 갖다 한 겁니다. 직접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직접 증거. 뭐 직접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황운하하고 송철호하고 뭐 계약서를 갖다 씁니까? 그 송철호가 황운하한테 계약서 써가지고 나 그 후보 문재인 대통령 절친 송철호 후보는 황운하에게 그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사가 이루어져서 나 송철호가 울산시장이 되면 내가 황운하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됐잖아요. 언제 됐습니까? 2020년도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내가 그 문재인 대통령 친구야. 친구가 아니라 문 대통령 나한테 깜빡 죽어. 내가 문 대통령의 최고 형님이야. 그런데 그 황운하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직접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그 다음에 증언의 신빙성이 없었고 구체성도 없었다. 이런 정도 애매모호한 근거를 들어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갖다가 선고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장우 씨 같은 사람들의 증언이 보니까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 내가 주심 판사인데 1심 기록을 쭉 봤더니 보니까 1심의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 이야기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서면으로 봤는데 이게 뭐 이렇게 신통한 것 같지가 않고 구체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신빙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항소심 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윤장우라고 하는 증인을 다시 부르는 거죠.
직권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검찰한테 이렇게 사인을 딱 주면 그 검사님 제가 딱 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흘려주면 검찰에서 그러면 이 증인에 대해서 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조금 의심을 갖고 있나 보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재판의 원칙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고등법원 판사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 예의다. 누구에 대한 예의입니까? 뭐 저에 대한 예의입니까? 아니에요. 검사에 대한 예의입니까? 아니에요. 1심 재판부에 대한 예의잖아요. 똑같은 판사인데 아무리 지방법원 판사하고 고등법원 판사하고 뭐 내가 더 연수원 기수도 높고 내가 더 이제 뭐 뛰어나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똑같은 대한민국의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에서 판사님이 이 사람들은 유죄다라고 확정을 하고 징역형을 그것도 실형을 갖다가 강한 형을 딱 선고를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동료 판사가 인정했던 증언을 기각하고 배척하면서 그러면서 왜 해당 사람을 갖다가 부르지도 않느냐. 이거는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거는 동료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희한해가지고 1심 그 판결 내용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수사가 시작이 된 게 언제냐? 2019년 11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20년 1월 달에 2019년 11월에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 1월 달에 검찰의 인사가 있었어요. 검찰의 인사가 있어가지고 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 부임을 했는가? 2020년 1월 달에 그 유명한 이성윤 의원님이 중앙지검의 검사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이성윤 검사장이 중앙지검의 검사장으로. 그런데 2019년 11월부터 이렇게 쭉 검사들이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혐의가 있고 이거는 기소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성윤이 중앙검사장 부임한 다음에 결재를 안 하는 거야. 결재를 안 하고 그냥 퇴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총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그냥 중앙지검장 패스하고 검찰총장이 기소하라고 결정을 갖다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소 결정을 내리고 언제 송철호에 대해서 황운하에 대해서 언제 기소가 이루어졌느냐? 2020년 1월 29일이에요. 2020년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020년이면요. 지난 총선, 요번 2024년 총선 전에 총선, 그러면 21대인가? 그 총선이 있기 직전에 1월 29일에 그때 총선에 나가고 싶어 했던 황운하 이런 사람들을 다 기소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8월에 이렇게 기소가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선거가 있고 그랬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을 다 좌천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은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언제 그 판결이 났느냐? 2023년에 판결이 났어요. 2020년 1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2023년에나 판결이 났으니까 20, 21, 22 정권 바뀌고 2023년도에 3년도 훨씬 넘어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18년도에 울산시장 선거 그 지방선거는 어떤 선거였느냐? 첫 번째 3종 세트라고 그랬어요. 3종 세트. 어떤 3종 세트냐? 첫 번째 송철호 후보가 먼저 누구를 제낍니까? 민주당의 경쟁자 여당의 그 당시 여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의 경쟁자를 첫 번째 제끼고 일단 그 사람부터 제껴야 내가 공천을 갖다 받는 거지. 두 번째 그 여당 후보를 제꼈으니까 이제 누구 잡아야 됩니까? 야당 후보 잡아야 되잖아요. 야당 후보를 어떻게 잡습니까? 먼저 청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탁을 하느냐? 이 사람 상대방 후보 김기현 후보를 꼭 집어가지고 김기현 후보를 표적으로 삼은 다음에 경찰한테 청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청탁을 합니까? 수사 청탁을 갖다가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울산 시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김기현 그 후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판사 출신이고 거기에다가 국회의원도 하고 울산시장도 하고 그 당시 현역 시장이 아마 김기현 시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뒤로 다 호박씨 까고 알고 봤더니 뒤로 다 이것저것 뭐 이렇게 비리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당 후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스크래치를 갖다가 그냥 확 내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 후보는 제꼈어요. 어떻게 제꼈느냐? 매수했어요. 뭐 이것저것 저기 뭐 이렇게 뭐 해줄 테니까 당신 좀 빠져줘. 매수가 성공을 했어요. 그다음 야당 후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 후보는 매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당 후보는 스크래치 기스를 갖다가 확 낸 거야. 그 성공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당 후보, 야당 후보 그러면 세 번째는 누가 등장하느냐? 세 번째는요. 결국은 표는 누가 찍어줍니까? 유권자들이 찍어주지.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 상대로는 또 어떤 식의 그걸 갖다가 했느냐? 정부에서 아주 그냥 송철호를 위해서 공약을 갖다가 빵빵하게 막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도 자기 동료 같은 당의 후보도 나가 떨어져. 상대방 후보도 나가 떨어져. 유권자들도 나가 떨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송철호가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송철호가 울산시장이 당선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지. 뭐 옛날에 뭐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소원을 말했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 진이가 소원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소원을 빵하고 이루어졌네. 누구의 소원? 문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송철호 후보가요 당선이 됐는데 몇 퍼센트로 당선이 됐느냐? 52.88%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 또다시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시장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시장은 송철호였어요. 현직 시장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갖고 2022년 6월 달에 물론 그때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직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송철호는 현직 시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송철호 시장이 또 나갔는데 똑 떨어졌잖아요. 이번에는 송철호가 몇 퍼센트 득표를 했느냐? 40.21%를 득표한 거예요. 조재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당 경쟁자 매수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야당 김기현 후보 수사 청탁해가지고 표적 수사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공약 지원하고 해가지고 원래 송철호가 얻을 수 있는 맥시멈 표는요 제가 봤을 때 40%예요. 그게 2022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몇 퍼센트가 더 올라갔느냐? 12.88%가 더 올라간 거예요. 12.88%가. 그러니까 12.88%는 결국은 뭐다? 12.88%는 속여가지고 불법 선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된 그런 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요. 1심 판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는 명백한 관권 선거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생각나게 되는 그러한 명백한 관권 선거다. 그래서 유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왜곡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선거제도와 참정권을 훼손시켰다. 선거제도도 망가뜨렸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참정권도 훼손이 됐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일가를 갖다가 했습니까? 송철호 시장은 이러한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원을 이룬 거잖아요. 소원을. 문재인의 소원이었겠습니까? 문재인도 소원을 이뤘겠지만 더 큰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었을까요? 송철호 시장의 소원이었겠죠. 계속 나가는 족족 떨어져. 그냥 송철호 시장이 민주당으로 나가니까 국회의원 나가도 떨어져. 시장 나가도 떨어져. 아우 나 딱 한 번만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 소원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형님을 지켜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형님 내 친형 같은 그런 형님 꼭 한번 당선되는 게 진짜 내 소원이기도 해.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송철호 시장은 가장 큰 이익을 봤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렇게 1심 판결에서 비난을 갖다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황운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이렇게 선거제도도 훼손하고 참정권도 훼손하고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이런 건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황운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직 지방경찰청장이었잖아요. 현직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잖아요. 경찰이 자기 겁니까? 경찰의 조직과 업무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오히려 도둑 잡으라고 했던 경찰이 오히려 도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의 표를 도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송철호도 그렇고 황운하도 그렇고 징역 3년 나온 거지. 사실 저는요 어제 관건은 그거였다. 그 뭐야 송철호 시장이나 황운하 그 의원에 대해서 뭐 유죄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난번 조국 전 대표처럼 또 징역 실형을 갖다가 3년을 그 선고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법정 구속 안 하고 대법원까지 그냥 풀어주느냐 아니면은 그 이번에는 법정 구속을 하느냐 그것만이 관건이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방송하고 있는데 무죄가 딱 나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뇌가 딱 정지가 됐잖아요. 동공이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야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뭐 황운하 의원한테 개인적인 유감 전혀 없어요. 송철호 시장님은 제가 뭐 굉장히 저랑 굉장히 친한 후배랑 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어른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유감 같은 건 전혀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퍽 하고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1심 판결이 맞습니까? 항소심 판결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결국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면 만약에 항소심 판사가 정 이걸 갖다가 1심 판결이 못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항소심에서 그 뭐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증인들만이라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아이 저 사람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뭐 마찬가지네 이래가지고 이 뭐야 그 무죄를 갖다가 때렸으면 그나마 그 모양새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나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참 대한민국 사법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누굴 찾아보게 됩니까? 아 도대체 재판장은 누구지? 그다음 또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주심은 누구지? 그래가지고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시 그 재판장은 누구냐면은 요번에 영전하셨어요. 그 이번에 판결 쓰고 그리고 나서 요번에 그 영전을 갖다가 했는데 설범식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사법연수원 20기예요. 사법연수원 20기면 무지무지하게 고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무지하게 고참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마은혁 부장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은혁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29기란 말이에요. 헌법재판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계선 헌법재판관 몇 기입니까? 27기. 레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설범식 부장은요 20기예요. 20기. 정계선보다 7기 수나 빠르고요. 그 다음에 마은혁 부장보다도 9년이나 선배예요. 참고로 마은혁과 설범식은요 81학번 동기예요. 물론 이제 설범식 부장은 외대 나오셨고 그다음 마은혁 부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무지하게 고참인데 야 고참이 이렇게 그 판결을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런데 이 판결 쓰고 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그 뭐 이번 달에 광주 고등법원장으로 그 영전에서 올라가요. 내려가는 건가 광주니까 어쨌든 그 뭐라 그럴까 그 법원장 그것도 그냥 법원장이 아니고 지방법원장도 아니고 고등법원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설범식 그 부장님은 이제 원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설범식 원장님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판결을 갖다가 썼을까? 쭉 그 커리어를 갖다가 봤더니 2015년도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하셨어요. 이분이 설범식 원장이. 그러면 2015년도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누구였나? 그때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아마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한번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게 날 그 맞나 틀리나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 본 바로는 그 연도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제 대법원장이 됐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마 저 한번 요거는 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제가 그 기억을 갖다가 하거든요. 2017년 9월.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네. 요 부분은 한번 확인을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심 판사는 누구였느냐? 이상주 부장판사. 이상주 부장판사도 그건데 부장판사예요. 그 주심인데 그런데 이상주 부장판사는 그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87학번이에요. 그런데 연수원 기수가 몇 기냐? 27기예요. 27기면 누구랑 동기입니까? 오동훈, 정계선, 이상주 이 세 사람이 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고 그리고 다 임관 동기예요. 87학번들이니까 87학번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88학번이고 그런데 이상주 부장판사도 쭉 저기 봤더니 이거는 제가 커리어 찾은 건 아니고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상주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는 아니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법연구회는 쭉 있다가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되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의심받는 그러한 연구회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판결이 딱 나왔다. 이상한 판결이 딱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렇게 판결을 썼어? 딱 판사 이름 봤더니 정혁진이야. 그러니까 저런 애가 판결 썼으니까 저런 식의 이제 판결이 나왔겠지. 그러면 뭐 고등법원 갔든지 간에 대법원 갔든지 간에 당연히 뒤집히겠지. 아이고 저것도 판사냐? 이런 식의 비난을 갖다가 받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멀쩡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커리어도 아주 좋고 뭐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도 하고 초임도 서울에서 경판이고 뭐 그 다음에 쭉 뭐 중앙지법 이런 데에서 잘 근무했던 사람인데 왜 이런 판결을 갖다가 하지? 정계선 같은 사람이 사법연수원 사법시험 수석 합격하고 서울대 의대 때려치고 서울법대 와가지고 뭐 그랬던 그 판사인데 어떻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정을 하면서 제적이 뭐고 과반수도 모르는 것처럼 저렇게 판결을 하지? 이상하네. 알고 봤더니 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판사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문영배, 정계선 이런 분들 뭐 개인적으로 유감 있어서 저 사람은 무조건 공격해야 돼. 왜 무조건 공격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운동권이었으니까 무조건 공격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결정이나 판결이나 판결문의 내용이나 판결에 이르는 절차가 재판 절차가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하지? 알고 봤더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회가 우리 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회는 무슨 회입니까? 육사 출신의 엘리트 군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만든 게 그게 하나회였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을 한동안 좌지우지했던 그 사조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회는 무엇이냐? 우리 법연구 빼면은 우리 회잖아요. 우리법연구에서 법연구를 갖다가 빼고 진짜 뭐 우리법연구에서 법연구를 갖다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회가 우리 회가 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판사를 갖다가 안 해봤으니까 뭐 우리법연구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님이 글을 올린 걸 쭉 보니까 내가 판사하고 있었는데 우리법연구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우리법연구회는 아름아름아름 야 일로 와봐 정 변호사 정 판사 일로 와봐 당신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들어올래?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뭐 김명수 우리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대법원장 되시면 자네 출세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들어가자.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그러면 우리법연구회나 하나회나 그렇게 모여지는 그런 것들도 비슷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참 이제 안타깝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고요.